예, 안녕하세요. 우리 우파 국민들은 이걸 예상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재명을 뽑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던 일이 현실화되고 있으니 일부 좌파들이 후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때는 이미 늦었죠. 늦었다고 생각하는 이 시점이 우리 우파가 결집해야 되는 때입니다. 지지율이 50%가 깨지는 순간에 재판은 돌아갑니다. 여러분, 재판은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청문회, 내일입니다. 여러분, 청문회로 대법원관들을 청문회로 요구했던 추미애는 대법원장 이하 소환된 대법관들이 다 거부했습니다. 지금 이재명의 선거법은요, ING 사건이에요. 여러분, 멈춘 사건일 뿐이지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들이 다 이야기하는 것이 진행 중인 재판으로 청문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재판관은 판결로서 이야기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재판관들은요, 판결 때문에 징계받거나 판결 때문에 문책받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대한민국의 역량이나 우리나라 국민의힘, 아스팔트 시민들이 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이재명의 재판 재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재판 재개를 요구하고 그렇게 만들어야 대한민국이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분노하고 열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재명의 재판 재개에 대해서 분노하고 열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딴 데다 에너지 쓰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관심 가져야 될 건 뭐냐면 이재명의 정권이 조기 종식되고 탄핵될 수 있도록 이재명의 재판 재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싸워야지. 서울대에 시진핑 기념관이 있는 거, 외국 애들이 한국의 대학교 명문대에 다니는 거,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이재명 정권을 종식시키기 위한 합법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장동혁이가 왜 얘기 안 하냐고 거기에 열불 받지 마세요.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해줄 거라고 기대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걸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시진핑 기념관, 그거 우리가 정권 되찾고 법률로서, 자금으로서, 돈으로서 뭉개버리면 되고요. 지금 그런 거 사소한 지역적인 거에 분노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파 장동혁뿐만 아니라 우리 아스팔트 모든 우파들은 뭘 해야 되느냐? 이재명의 재판 재개. 이재명이가 여러분 이야기했습니다. 소추는 수사와 기소까지가 소추이고 현직 대통령도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이재명이가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이 입으로. 그런 거 갖고 우리 팩트 체크하면서 조지자고요. 뭐 서울대, 저 시진핑 아니라 뭐 러시아 모스크바 칼막스도 공부하고 있는 게 대학입니다, 여러분. 야, 여기는 시진핑이 안 돼, 여기는 공산당 안 돼, 여기는 안 돼, 뭐 안 돼 하고 대학에다 제약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대학은 모든 토론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개또라이 같은 대진년 애들도 퇴학시키지 않고 유지되고 가는 거예요. 대학은 그래야 합니다. 대학은 끝없이 투쟁과 논쟁과 전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대학이에요. 그래서 대학은 우리 열애 시켜놓자고요. 거기에 단지 외세 세력이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끔만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자하거나 치열학회가 대한민국에 와서 돈지랄 하는 걸 막고, 우리 대학교 아이들을 세뇌시키는 걸 막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정권부터 되찾아와서 법률적으로 합법적으로 막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중국하고 수교를 왜 했냐고요? 돈 때문에 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우방이던 대만을 배신하고 92년도에 일방적으로 돈을 선택한 것이 노태우 정권입니다. 대만 정권이 우리에게, 장개석 정권이 중국 본토에 있을 때부터 대한제국과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장개석 국민당이 어떻게 했는데, 그걸 다 까먹고 1992년도 중국과의 수교를 위해서 대만 대사관이 있던 지금 명동의 그 부지를
중국에 그대로 양도한 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돈 쫓아 한 거예요. 돈을 쫓아서. 왜? 대만에 물건 팔아먹는 것보다 중국에다 물건 팔아먹으면 더 많이 팔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적인 거에 관심 끊으시고 지역적인 거에 관심을 가지면요, 해야 할 일을 못합니다. 지금 해야 할 것은 뭐냐? 이재명의 재판 재개. 자, 정리해 보시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좌파처럼 화염병 들고 죽창 들고 경찰서 습격하고 교도소 습격하고 불 지르고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합법적인 법치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4.19는 죽창 들고 화염병 들고 했던 시위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 전문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고 우리도 동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 좌우를 떠나서 부정선거에 대한 이슈는 옳은 주장이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의 시위가 옳았기 때문에 우리가 동조하고 그거를 헌법 전문에 수록할 수 있었던 거지만, 여러분 5.18이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모습을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5.18이 과연 민주라는 말이 붙을 자격이 있는 겁니까?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특정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막는 나라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그렇게 했습니다. 5.18에 대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어떤 언급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놨지 않습니까? 우리가 5.18처럼 죽창 들고 화염병 들고 경찰서 습격하고 교도소 습격하고 그렇게 해서 민주화를 되찾고자 한다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폭력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게 국민 저항권 하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화염병 들고 경찰 공격하면 민주화가 옵니까? 누구처럼 가서 누구를 죽이고 하면 민주화가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민주주의는 되게 불편하고 부당한데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문제가 생긴다고. 지금 이재명의 정권이 지금 위협받는 이유가 민주적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탄핵부터 그 일련의 모든 과정을 여러분 목격하셨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그들이 민주적 절차를 지켰습니까? 우원식이도 이미 회기 내에 부결된 대통령 탄핵을 그 다음 주에 또 올리고 이 짓거리를 했습니다. 위법입니다. 위헌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150명 숫자로 탄핵 가능하다고 우원식이가 주장합니다. 헌법에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 판결문 안에 민주가 있었고 법치가 있었습니까? 그런 것에 분노하시고 우리는 목적을 갖고 전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스팔트 가서 무조건 외치고 이재명 욕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자, 장동혁이가 윤석열 대통령 석방하라 그러면 석방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맥락을 정확하게 짚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장동혁은 외치는 게 뭡니까? 이재명 재판 재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민주당에 대해서 사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사법부의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석방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되고 민주당이 주저앉고 이재명이 끌어올려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자꾸 윤석열 대통령에 꽂히는 거냐 이겁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원래 애초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 출마하는 것에 반대했던 놈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는 과정이 민주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적극 그때부터 우파 유튜버를 방송하기 시작한 거라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이 지키고자 했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재판 재개가 돼서 끌려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법치는 되살아날 것이고 그 법치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공소기각이나 무죄가 선고될 거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게 대한민국의 안녕 아니었습니까? 장동혁이가 방향받은 건 진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장동혁이가 아니라 김문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고 각성시키고 있고 장동혁이는 이재명 재판 재개는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거예요. 모든 것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이재명 재판 재개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를 몰락시키고 조기 대선을 다시 치러서 정권을 되찾아오는 것. 그것이 목적 아닙니까?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 석방되면 민주주의가 되고 이재명 끝나고 민주당 끝나고 우리 우파의 세상이 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얘기를 해야지. 왜 자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야기 안 한다고 장동혁이 공격하고 국민의힘 공격하면 무엇을 할 것입니까? 정광훈처럼 8년 동안 아스팔트에서 외치고 싸움하고 이지랄만 하다가 세월 다 보낼 겁니까? 이미 3개월 만에 나라가 이 꼴이 났는데 8년 동안 쟤들이 기다려줄까요? 그 전에
무력으로 진압할 겁니다. 그때 가면 악소리도 못하고 조 터지고 들겨 맞고 교도소 끌려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언급 안 하는 게 문제입니까? 하고 있잖아요. 김민수가. 왜 맥을 못 짚고 계시냐는 거예요. 맥은 이재명 재판 재개, 이재명 정권을 몰락시키고 민주당의 판을 뒤집어서 우리가 정권을 되찾고 윤석열 대통령 명예를 회복하고 박근혜 대통령 명예를 회복하고 우리가 민주주의 절차를 거쳐서 그들을 응징하는 것, 그게 목적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윤석열 대통령만 보석되고 장동영이가 윤석열 대통령 석방하나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적이 그겁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지엽적인 것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법부가 완전히 몰락을 해서 저들에게 굴복해서 우리가 완전히 동산화가 됐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자유민주주의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때도 제가 여러분 폭력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할까요? 국민저항권이라는 건 수단과 방법이 완전히 말살돼서 단아의 돌파구가 그것밖에 없을 때 언급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수단. 우파는 끝까지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그 방법은 아직도 사법부에 있고요. 조희대가 끝까지 항거하겠다고 이재명 정부와 싸우겠다고 선언했지 않습니까? 선언한 것입니다. 오경미조차도 분노하고 이윤고부차도 분노하고 지금 좌파 대법관들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좌파 대법원 행정처장도 분노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문영배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법부가 이재명을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합법적인 법치 안에서. 저는 원하는 것이 그겁니다. 저는 법치로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고 폭력이나 이런 부당한 방법으로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키면 그 의미는 퇴색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키르기스탄의 자유의 바람과요, 우리는 다릅니다. 중국의 많은 시위와 우리는 다르다고요. 우리는 배고파서 못 살겠다가 아니고 네팔처럼 배고파서 못 살겠다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먹고 살만한 나라에서 지금 이런 일이,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싸우고 이겨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얘기하죠. 부정선거 때문에 안 된다. 우리의 주권이 표명되지 않는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의 방법, 사법부를 압박하고 그들이 자각하고 그들이 법복을 입은 그날 선언했듯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도록 할 수 있게끔 용기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